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은 이제 관계 부처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9일에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또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급 대책은 민간의 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집값 불안정인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 곳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담을 것이다라고 예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외에 이제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대응 전략도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만나볼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에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 곳은 도봉구입니다. 창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의 시작을 이분과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핵심 이슈부터 꼭꼭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첫 번째로는 한 주간에 알아야 할 이제 부동산 이슈들만 좀 모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요, 이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용 숙박시설들을 청약, 분양할 때는 이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300실 이상이 이제 인터넷 청약이 됐었지만 이제는 100실 이상일 때는 이제는 의무화가 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이제 아파트보다 이제 대출이나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죠. 이제 그래서인지 이제 청약 시장이 과열되자 이제 분양 제도를 아파트 제도로 좀 강화시키는 건데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안에는 청약 의사를 통해서 뭐 1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청약금을 걸어서 청약 의사를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상 좀 오류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이런 청약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이런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규제 지역에서 건축물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당첨이 번복되는 이러한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청약이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용 숙박시설이 의무화가 된다면은 조금 더 분양시장 투명성의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빠르면 연말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분석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수는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는 오히려 53만여 채가 증가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전년보다 주택은 28만여 채가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가구 수는 늘어났지만 주택은 거의 절반가량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전국 주택가 폭등의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값은요, 2002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가구 수를 대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들
중고주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를 대체를 할 만한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서울 역시나 인구수는 전년 대비 감소를 했지만 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1, 2인 가구 수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은 경기도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유일하게 올라간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 불균형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유 있는 집값 상승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구수 증가 대비 늘어난 주택 수가 부족했던 수도권 전체로 확대를 해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오피스텔 거주 가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약 10% 이상씩 증가를 해서 처음으로 오피스텔 거주자가 100만 명 이상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도 굉장히 많아서 집값 하락론자들이 이 빈집 가지고 굉장히 언급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빈집의 비율이 한 7에서 8%로 일정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빈집은 실질적인 빈집이 아니라 이사, 임대,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빈집 이고 그리고 이사하면서 생기는 자연 공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던 2017년도 빈집 비율이 7.4%였고 또 19년도에는 8.4%까지 뛰기도 했기 때문에 이 빈집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집값 하락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시 늘어나는 아파트 증여, 올해 증여가 적기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가족 간 거래 그리고 이제 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요. 지난해는 9.66%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15.22%까지 증가하면서 크게 증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 거래라든지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직거래가 시장에 혼란을 준다라는 모습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증여를 해야 된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세제 개편안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고요. 5년 가지고 있다가 5년 이후에 팔게 되면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합니다. 이제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부터 10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5년만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았는데 이제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면 오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2월 과세를 계산을 할 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 그리고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를 통해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안에 하셔야지만 5년 동안 보유를 하고 그 후에 파신다면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들 잘 알아두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미 이사와 함께 이번 주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이슈부터 체크해 드렸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무료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하셔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 더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까지 함께 분석 도움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먼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예약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세미나와 관련된 문의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치 높은 투자처들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궁금증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확실히 이제 매수 심리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내년쯤에는 다시 금리가 하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거는 확실한데요.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물건을 내놓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신다면은 결국에 다주택자들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 물건을 내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보다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봉구 창동입니다. 동북부에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많은 일자리와 교통 변화로 인해서 크게 달라질 지역입니다. 특히나 동북부에서 가장 많은 거점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도봉구 내 창동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 같은 경우에는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1, 2인 가구보다는 가족 단위의 3, 4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많은 노후화된 주공 아파트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주 수요까지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좀 넉넉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지금 3룸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2개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투자금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7광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거점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계획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녹지라든지 뭐 주변의 환경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학군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일자리라든지 교통편이 부족해서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GTX-C 노선이 들어옴으로써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한다라는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를 개발을 하는 도시 재생형 기반 산업 시설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일자리와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이 바로 이제 창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창동역하고 이 노원역 사이를 개발하는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동 3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곳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라든지 이제 문화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더 많은 인구 유입들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GTX-C 노선이 들어오면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겠고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창동역 그리고 4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노원역까지 이제 이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들 가격들을 한번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노후화된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대 이상의 주택들,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주택들의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들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의 7광역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서울 동북부의 가장 핵심 지역은 바로 이제 창동이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음악 중심의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 또 음악 도시하면 바로 이제 창동이 떠오르게끔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핵심 개발 축 하나가 바로 이제 서울 아레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K-팝 공연장이 마땅치도 않았고 이제 K-팝의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공연장이 꼭 필요했는데요. 바로 그 아레나가 창동역 인근에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동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음악 도시,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660만 석의 공연장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 일자리라든지 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되는 곳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9층 2개 등이 이제 크게 이렇게 들어서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대학들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들어설 수 있을 만한 큰 오피스텔 동이 들어섭니다. 또 지하에는 아레나라든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젊은 층들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 만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창동역 주변으로는요 수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좀 서울에 남은 대개발 예정지로 알려져 있는 창동 도봉 면허 시험장 부지라든지 앞으로 이제 창동 차량 기지라든지 창동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로 이전이 됐죠. 이제 창동 차량 기지에는 이제 IT라든지 바이오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변신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봉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심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잘 알려지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생겨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서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합니다. GTX A 노선 다음으로 사업의 속도가 빠른 게 GTX C 노선이 되겠는데요. 이제 C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심 지역의 직주 근접지로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GTX C 노선 그리고 또 창동역에 또 복합 환승센터까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50층 규모의 큰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크게 변신을 하겠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동역 오른쪽으로는 중랑천을 끼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동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이 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의도 수변공원의 10배 이상의 큰 공원이 생겨남으로써 더욱더 삶의 질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중랑천으로 인해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가 좀 단절이 됐는데요. 또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를 잇는 이런 사업들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대규모의 개발 계획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들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온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든지 또 일자리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크게 변모할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4억 1천에서부터 4억 4천만 원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으신 이제 그런 가족들이 형성을 하는 그런 지역들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3룸인데도 불구하고 4천에서부터 6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나는 좀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보증금이 약 5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창동 3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자족도시로 변모할 창동에 대한 정보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3룸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넉넉하게 1, 2인 가구에게서도 좀 유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점까지 잘 활용하셔서 정보들 잘 체크하시고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초로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서는 어떤 정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지금 가격에 압력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굉장히 뭐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일자리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교통편 워낙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투자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초구 내에서도 이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초동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법조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시나 뭐 예술의 문화 이런 것들도 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학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주택이 수요층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가격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강남 지역의 신축 투룸의 가격들이 다 6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저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지금 6억 원 이하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5억 4,500만 원에서부터 5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의 강남 매물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경우에도 6억 원 이하 같을 경우에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6억 원 미만의 매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 인프라로 인해서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또 투자 가치 역시나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학군이 워낙 또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 구성들도 굉장히 잘 많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 내에서도 굉장히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동시에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 형성이 되어 있는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로는 고속터미널,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오른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지하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경부고속도로 축 그리고 또 신분당선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노선들을 아주 발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우선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강남 상권이라든지 아래쪽에 양재동 그리고 역삼동의 이제 업무타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가까이에서 아주 잘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초 법조타운 그리고 진짜 낮에 와 보시면은 넥타이 부대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수많은 유동 인구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백화점, 병원 이러한 것들 그래도 잘 인프라를 누려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학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강남역 상권 아주 빠르게 누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옛 정보사 부지와 롯데칠성 코롱 부지 그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가 상승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초동 하면은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옛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곳을 이제 앞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한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공동주택은 짓지 않고 오직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만 짓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수요층 자체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를 하는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인근에 앞으로 이제 대규모의 스카이빌딩들이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크게 생겨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굉장히 풍부한데요.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로 인해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나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래쪽에 양지동 같은 경우에도요. 많은 연구시설들 그리고 대기업 종사자들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또 아래쪽으로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R&D라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분단이 됐던 강남구와 서초구가 하나 더 통합이 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모두 다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이제 지상부에는 공원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을 만한 삶의 질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서초구의 굉장히 수건 사업이자 대규모의 큰 사업이 내 집 바로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강남의 6억 원 미만의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투룸이고요. 5억 4,500에서부터 5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서초구 서초동에 투자 가능하겠고요. 지금 월세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지금 침체기가 아닌가, 뭐 앞으로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순환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있을 때 그때 물건을 좀 내놓으시는 게 지금은 결코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정보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서 투자 공부 계속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세미나와 관련된 정보들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역시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선착순으로 모집됩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까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저희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위버라인의 박준우 팀장과 2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부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 먼저 갈 곳은 2030 서울 플랜의 핵심이자 직주 근접 입주로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동에서 1.5로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부동산 1번지 강남구로 저희 또 가보도록 할게요. 특히 태안로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역삼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 영등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요층이 또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고요.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5룸 오피스텔이고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2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1.5룸 분리형이다 보니까는 더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곳들을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곳에 대한 투자 포인트부터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영등포의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지에서 이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시장역이 이 도보 5분 거리로 초역세권 물건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중심지인 여의도까지 버스 한 정거장 거리입니다. 이 물건지에서 여의도까지 대략적으로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또 도보로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이 여의도의 배후 수요지로서 이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로 이 직장인 수요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영등포와 여의도의 임차 수요 중 또 이 대다수를 이 1, 2인 소형 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5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높아서 이런 소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또 물건이 위치한 영등포는 이 서울 2030 서울 플랜에 따른 서울 3도심 중 한 축으로서 이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또 교통 호재들도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개발 호재로 인한 이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물건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가 이제 그 지역 중심적으로 많은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통개발 호재까지 겹겹이 또 겹쳐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해당 영등포동 1.5 오피스텔 주변으로는 어떤 식으로 주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대 수요층이 잘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최근 굵직굵직한 교통 호재로 나날이 입지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이 영등포에서 또 주변의 재개발 사업까지 활발하게 추진 중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물건인데요. 먼저 지하철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로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위치한 영등포와 또 비즈니스 밀집 지역인 여의도까지 물건지에서 대략 버스 한 정거장 거리인데요. 물건지에서 여의도까지 500m 이내이기 때문에 도보로도 1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는 여의도의 배후 수요지로서 여의도 고소득 직장인들의 이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임차 수요 중 또 대다수를 1, 2인 소형 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5룸, 분리형 원룸 수요와 인기가 높아서 이 오피스텔 투자 시 굉장히 중요한 공실 위험이 매우 낮고 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건집 바로 앞을 지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대로인데요. 이 국회대로가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화가 되면서 또 지상은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세권으로 입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개발 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건지 주변에 또 여의도 파크원과 또 백화점, 또 대형 마트와 같은 이런 대형 상권과 또 먹자골목과 같은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진 입지로 이 생활 편의성이 높아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입지적 강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지 부분 점수를 준다면은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부분들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의 핵심 축으로 지금 꼽아주고 있는 곳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집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의 장점 너무나 많죠. 입지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여의도도 가깝고 신촌이나 홍대 여기도 가깝고 상암도 당연히 가깝습니다. 이는 많은 이제 유동인구를 또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들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입지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때 이와 관련된 상황까지 잘 알아두시고 접근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호재를 어떻게 누려보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까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과 교통 호재가 가득한 영등포에서 이 개발 호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로 먼저 영등포 뉴타운 사업입니다. 7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영등포 뉴타운 사업을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1-4구역이었던 이 아크로타운은 분양 초기에는 미분양이 났다가 현재 거의 17억 원이 넘는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1-3구역이었던 포레나 영등포 역시 13억 원이 훌쩍 넘는 호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도 재개발 지역들이 좋은 성과를 내에 따라서 나머지 1-11부터 또 14구역까지 나머지 재개발 구역들도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이 사업 시행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3구역이 저번 달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이 재개발 사업의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가 물건지에서 1분 거리입니다. 1분 거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등포 뉴타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을 시에 기존의 낙후된 시장과 또 낙후된 빌라 이미지를 벗고 이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이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호재 역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 주변을 재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 지역은 지난 2010년도에 재개발 지역으로 한번 지정이 됐었으나 무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쪽방촌 개발 계획이 본격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정비 계획도 다시 수립되게 됐습니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과 또 집창촌을 재개발해서 최고 높이 40층 또 12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근의 대선제분 공장 역시 재개발 예정으로 이렇게 영등포 내에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발 호재로는 교통 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지 바로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신월 나들목부터 여의도까지 이 만성 정체 구간이었던 7.6km 구간의 이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이 6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신월 여의 지하도로로 개통을 했습니다. 이 지하터널 통행으로 기존 40분에서 1시간이 넘게 걸리던 출퇴근 통행 시간을 1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고요. 이 신월 여의 지하차도에서 연결되는 또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 국회대로 지하화는 앞서 말씀드린 신월 여의 지하도로와 연결되어서 이 국회의사당까지 이어지는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인데요. 신월 IC부터 목동 4단지 또 목동 7단지 사이를 관통하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광장과 정원 또 커뮤니티 센터로 구성된 도심과 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던 두 도로가 모두 지하화가 되면서 통행 시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의 교통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또 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 개발 사업입니다. 이 마지막 개발 호재로는 지하철 10호선인 신안산선 사업입니다. 이 신안산선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먼저 이렇게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물건지 주변에서 생긴다는 것은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신안산선은 1단계 연장으로 여의도까지 연결된 후에 또 2단계 연장으로 서울역까지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1단계 개통 시점, 또 2단계 착공 시점, 또 2단계 개통 시점까지 이 각 사업 단계마다 기대감으로 인한 지속적인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통 호재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입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이 영등포구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과 또 지하철 10호선의 또 신안산선 공사에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또 개통을 했고 향후 목동선까지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 여건 개선과 또 개발 호재로 인한 이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이 기대감이 높은 영등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으로의 직주 근접이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개발 호재 이렇게 만나봤고요. 특히나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큰 폭으로 탄력을 받은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재정비,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힘을 또 쏟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영등포가 추가적으로 또 호재 누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장점들 참 많았습니다. 저희 한번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여의도와 영등포 임차 수요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 2인 소형 가구가 선호하는 거실과 또 방 하나로 구성된 풀옵션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채광과 또 탁 트인 뷰가 확보가 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독창적인 설계로 실제로 가보시면은 일대 부동산 중 확연하게 독특한 외관을 뽐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아름다운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다른 물건과 차별화된 설계가 돋보이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요. 또 회사 보유분 물건인데 이 전세 계약이
내년 5월에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 후에 만기인데 전세가가 2억 6천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고 9개월 후에 최소한 5%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고 투자 원금 회수도 9개월 만에 가능해서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하기 알맞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한번 또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 임대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저희 또 확인해 볼게요. 네, 현재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분리형 원룸 1.5룸 오피스텔의 시세가 매매가는 2억 9천에서 2억 9천5백만 원 선이고요. 전세가가 2억 6천에서 2억 6천5백만 원 선으로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선으로 대출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2천5백에서 1억 3천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 가구 형태를 봐서라도 이제는 1, 2인 가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에 임해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1.5룸의 오피스텔의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까지 잘 활용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춘 전략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역삼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 역시나 이곳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세는 5억 원에서 5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역삼동, 이곳만의 매력 포인트 먼저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구 역삼동에 신축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이 도보 5분 거리로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중심지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도보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입니다. 그리고 이 역삼동 신축주택은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투룸 구조로 역삼동 임차 수요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1, 2인 직장인 임차인들의 넘치는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구조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12평 정도의 대주 지분만 6평인 희소성이 높은 역삼동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에서 진행 중인 이런 개발 호재들 중 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나 현대차 GBC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또 르넥상스 호텔이 재건축되면서 오픈한 이 센터필드까지 이런 초대형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 확실한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투자 포인트 좀 전해드렸습니다. 역삼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삼동은 실세권의 최적의 입지다. 그만큼 주변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 통해서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네, 서울 3도심 중 하나인 강남입니다. 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비즈니스 중심지인 강남에서도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면서 또 직장인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 강남구 역삼동의 물건인데요. 이 중심 상업지이면서 또 비즈니스 밀집 지역인 이 강남을 가로지르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과 외국계 기업, 또 하청업체들과 중소기업의 공기업들까지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고소득 1, 2인 가구의 임차 수요가 풍부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그리고 요즘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집을 구할 때 워라밸의 기본이 되는 이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니즈에 맞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의 이 비즈니스 밀집 지역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이고요. 여기에 강남역 상권의 쇼핑과 또 먹거리, 놀거리와 같은 이런 생활 필요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지역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실제로 이 역삼동 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 20, 30대 젊은 20, 30대 1, 2인 가구가 임차 수요 중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역삼동 상권과 또 생활 편의시설들이 바로 이런 젊은 20, 30대 1, 2인 가구의 타겟층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직주 근접 최적의 입지이고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고요. 또 강남권에서 진행 중인 이런 초대형 개발 호재들에 둘러싸인 입지가 바로 역삼동이기 때문에 이 가치 상승의 기회가 확실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이야말로 뭐 입지 좋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강남의 자랑거리는 대형 개발 호재가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역삼동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어떤 호재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 개발 호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삼동에 이 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이 되어서 이 센터필드라는 이름으로 준공이 되어 있고요. 프라임 오피스가 이렇게 오픈한 뒤에 아마존과 페이스북, 또 신세계와 또 크래프톤과 같은 이런 우량한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신세계 조선호텔까지 오픈하면서 이 늘어나는 종사자로 인해 그만큼 늘어난 임차 수요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역삼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삼성동의 광역복합환승센터인데요. 이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현재 4개 공구에 대해서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이 본격화가 되면서 강남의 부동산 지가가 더 오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지상은 공원화하고요. 지하에는 국내 최대 지하 시설로 버스와 택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또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9호선, 위례 신사선과 삼성 동탄선에 또 GTX A 노선과 GTX C 노선까지 모두 들어오는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공항 터미널에 있는 코엑스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이주해 오면서 다가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 호재로는 이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 바로 옆에 현대차 GBC 사업입니다. 현대차 GBC 사업 역시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긴 시간 동안 지연이 되었던 이 현대차 GBC 사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강남권에 직접적인 지가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GBC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종합운동장 부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역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마이스 산업단지와 호텔 그리고 스포츠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이 초대형 개발 호재인데요. 이 화면의 조감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30년이 넘은 종합운동장 재개발과 또 인근의 한강 둔치를 연계해서 같이 개발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인 이 한국감정원과 서울의료원 부지 역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키면서 호텔과 업무시설에 또 공공주택까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인 올림픽대로와 탄천로를 지하화하는 도로 재정비를 통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탄천 부지를 한강 수변공원으로 개발해서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GBC와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이렇게 묶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강남권에 정말 지각변동급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강남의 지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호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호재입니다. 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인데요. 1단계 연장 구간이었던 강남역부터 신사라인 공사는 개통을 한 상태이고요. 또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2단계 연장 역시 다가오는 2026년 착공 예정에 또 추가적으로 광교 호매실 연장과 또 서북부 연장 이렇게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연장 사업으로 이 노선이 모두 완공이 됐을 때에는 이 강남을 관통하면서 이 경기 남부 또 경기 북부를 잇는 노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치 상승 역시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를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강남구 역삼동은 일단 땅값이라고 하죠. 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축 매물 자체가 귀해서 신축 다세대 주택 투자의 메리트가 크고요. 또 보유하고 계시다가 추후 매도를 하실 때에도 환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그리고 이 역삼동 주택은 먼저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이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이고요. 또 1, 2인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실 리스크가 적어 투자에 안성맞춤인 물건입니다. 여기에 실사용 면적 12평 정도의 또 대지 지분만 6평인 이 시소성이 높은 역삼동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호재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강남의 지가가 또 큰 폭으로 변동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역삼동 투룸의 경우에는 대부분 6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삼동의 신축 투룸이 6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투자하실 수 있는 거의 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 마지막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잡기 위해서는 매매가 임대가 또 중요하지요. 시세통해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투룸, 풀옵션 투룸 주택의 시세가 매매가는 5억에서 5억 8천만 원 선이고요.
전세가가 4억 5천에서 5억 원 선으로 이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선으로 대출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9천에서 2억 원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또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곳입니다.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는 많은 임대 수요까지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매매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도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충분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월세를 활용한다면 월 200만 원씩 꼬박꼬박 임대 수익까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전화와 그리고 또 무료 세미나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하셔서 정보들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1억 원대로 아파트 입주권 나오는 빌라 투자하기를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날짜 시간 꼼꼼히 체크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필수니까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 또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까지 상담 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